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6단원 국제사회와 국제정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볼 거는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우리나라의 국제 갈등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갈등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이번 시간은 6단원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수행평가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선생님이 안내를 할 건데요. 이제 그 카드뉴스 만들기를 통해서 위두랑에다가 업로드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국가 간의 갈등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인근에 있는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이 대표적인 국가 갈등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본과 관련된 사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115페이지 세 번째 줄. 일본과 오랜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독도가 왜 일본 서로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지, 그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세 가지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데요. 그 여러분들의 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인 독도가 우리나라인 근거를 한번 여러분들 좀 이따가 활동지를 통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본은 왜 이걸 주장하는지, 독도의 그 영역적인, 군사적인, 환경적인, 경제적인 이런 가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역사 왜곡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강제징병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났었던 어떤 특정한 부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무역 제한 조치 이런 경우들 다양한 사례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과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고요. 두 번째 사례로 이제 중국 문제가 있겠죠.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역사 왜곡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랑 좀 마찬가지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동북공정이라는 것도 소수 민족들이 이제 분리 독립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약간 왜곡으로 약간 대응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례를 잘 보면 광개토대왕릉비를 이걸 보고서 광개토대왕이 고구려 사람이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 본인 나라로 이제 편입시켜 놨을 경우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북한이 독립했을 때 이거를 중국 역사로 편입해서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그 동북공정 또는 저기 중국 아래쪽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까지 역사적 왜곡을 통해서 그 자기 민족으로 포섭하려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동북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도 여러분들이 좀 이따 활동지를 통해서 채워 나갈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한 장 넘겨보시면 116페이지에 우리나라가 그런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냐 두 가지 정도 알아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국가 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본한테 더 이상 그걸 요구하지 말아라고 이제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었고요. 주변 나라들한테 그 역사 왜곡하지 말라고 잡아달라고 바로 잡아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매년 독도의 날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공식적인 활동이 되겠고요.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민사회에서도 정부와 더불어서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한국 알리기 같은 경우 모 방송사에서 뉴욕 타임스퀘어에다가 광고를 실기도 했었고요. 그 밑에 온라인 활동하는 사이버 외교사단 반크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영어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해가지고 한국을 알리는 이런 문제를 알리는 활동들도 시민사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활동지를 통해서 정리를 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번 시간 활동들을 안내를 했다면 그 빈칸에 있는 활동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위두랑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과제로 제시하기로 했던 것들은 이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면 지금 거기에는 세계 아동 노동에 반대하는 구호 만들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쟁, 뭐 갈등, 협력, 그 지난 시간 봤던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목표 등과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동 구호 만들기뿐만 아니라 뭐 여기 노동에 반대하는 구호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환경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인권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최근처럼 뭐 코로나 질병 관련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촉구를 하는 그런 카드뉴스 저는 구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카드뉴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어떤 그림 또는 사진 같은 거에다가 어떤 간단한 문구나 구호나 정보를 담아가지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딱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만들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활동은 뭐냐면 다양한 경쟁, 갈등, 협력 또는 국제적인 함께 해결할 문제들 사례를 하나를 찾아서요. 주제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해서요. 이 주제에 대해서 사진을 만들거나 또는 그리거나 또는 그림을 찾아오거나 해서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함께 해결해야 되는 뭐 방안에 대한 정보를 담거나 어떤 구호, 메시지를 담아서 메시지 이걸 담아서 위두랑에다가 그림으로 업로드하는 거, 그게 이제 활동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단원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다양한 활동들 한번 1차시, 2차시, 3차시를 통해서 국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배웠고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시고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